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궁금한 것들도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임대 사업자요. 네, 이건 할 거고. 네. 여러 개 있는데 한 개만 딱 해도 상관. 피부염자인데 111만 원까지. 근데 임대 사업자 안 내도 사업으로 봐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사업자 안 내고 세금 안 내신 분들 많죠. 그죠? 그냥 훔쳐먹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태까지. 여태까지는 몰래 훔쳐먹은 거고,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거의, 그전에는 우리가 동사무소랑 이렇게 국세청이랑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다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전세금 합계가 얼마예요? 전세금 합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간주 임대료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려면은, 전세 금액 한 23억 돼야 돼요. 전세금 합계가 합계가. 그렇죠. 사모님 집 20억 넘으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걱정하지 마, 그냥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20억 안 넘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세 금액은 간주 임대료잖아요. 그것도 할 건데 미리 해달. 할 거를 왜 질문하세요? 모르는 거 질문. 빼놓고 안 해줄까 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세 금액은 전체를 활용했다라고 안 봐요. 우리가 기본 공제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3억을 공제를 해줘요. 3억을. 그러면은 한 23억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3억을 공제를 해요. 그러면은 20억이 남죠? 그죠? 그럼 20억을 우리가 다 활용해서 수익을 발생했다라고 해서 나라에서는 안 봐요. 나라에서는 20억을 한 60% 활용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12억이 남죠? 그죠? 12억이 남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활용했냐는 매년 바뀌어요. 은행 금리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변경돼요.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1.6일 때 있고 1.8일 때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1.6 정도 하면은 뭐 대략 뭐 얼마 안 되잖아요. 1,3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은 과표가 아예 비과세 과표예요. 그냥. 그래서 뭐 본인 집이 한 30억 정도 되는 사람만 신경 쓰세요. 그냥 괜찮아요. 본인 집이 한 30억 되면 여기 온다 안 온다? 잘 안 와요. 왜냐면은 예, 이제 이렇게 걱정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 지금 한 5천만 원 갖고 뭐를 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외 경제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미국에 대한 금리와 뭐 어떤 환율과 우리나라 정책과 한 5천 미만.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 얼마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막 1시간 설명했는데 3천 있다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까져야 3천이다. 까져야. 예? 그럼 내년 5월에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되겠나요? 세무 신고하라고 날라와요. 알아서. 예. 그 가격대가 되면은 예, 알아서 날라옵니다. 안 하면은 날라오면은 만약에 뭐 할 때 날라오는데 안 하잖아요. 세무서에서 아예 사업자까지 적어서 날라와줘요. 이제. 그래도 안 하죠. 그럼 괘씸죄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것까지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혹시나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거 있으면 제깍제깍 신고하세요. 다 알고 있어. 그냥 뭐 증여세고 뭐고 할 때 있잖아요. 날라오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무슨 FBI 무슨 첩보원 저리 가라야 그냥. 애들 카드 쓴 것까지 싹 다 나와. 그래서 혹시나 애들 증여할 생각 있고 애가 모은 거 증빙하려고 한다면 애 카드 쓰게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예. 표준계약서요. 언제까지 내야 돼요? 기존의 전세입자가 1년 남아있을 경우에요. 3월 말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예. 표준계약서를 제출해야지 그때부터 임대가 됐다라고 간주를 해요, 보통. 그러면 1년 남았는데 지금 미리 표준계약서 내야 되는 건가요? 내는 순간 사업자가 정식적으로 모든 게 완성됐다라고 봐요. 예. 아니, 다른 거 물어보고 그랬더니 강의할 걸 자꾸 물어보세요. 다른 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냐? 지금 집 사도 향후 부동산에 전문이 너무 폭넓은가? 3천 있으시죠? 솔직히 말해. 내가 보니까 5천 미만인 것 같은데 딱. 예, 일단 설명 좀 이제 할게요 그냥. 문 안 추우세요?
추우신데 또 열어놓고 계세요. 이게 한 가지만 여쭤봐요. 아, 이제 그만이네. 그만이에요? 뭐 어떤 거요? 아니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상가주택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주택을 새로 이제 지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2년 있으면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요게 살아도 이것도 비과세가 아무거나 다. 이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대체 취득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2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로 넘겨가면 비과세가 되지. 그 상가가 비과세가 되려면은 주택 부분이 더 커야 돼 나중에. 주택 부분이 면적이 더 커야지만이 주택으로 간주를 해요. 아니면은 나중에 상가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그러면 이쪽에 상가주택에 거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무사로 이상하게 보이세요 지금 제가 세무사로 보이시죠 지금? 네. 오늘 대표님이 강의 먼저 하시고 나중에 그냥 천천히 재밌잖아요. 근데 너무 또 심각하게 또 러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재밌게 여기서 뭐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예? 그냥 여기서 남자분들은요 막 딱 이렇게 해갖고 왜 진도에 방해가 되냐 막 뒤에서 예? 뭘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데 아니 사실은. 가르치려면은 굉장히 커리큘럼을 가지고 긴 시간에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뭔가 자유롭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예. 집 두 개를 올해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로 보이시냐고요. 예? 예.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여태까지 오른 건 안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기준시가별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두 개를 1년부터 10년을 갖고 있었어요. 1년부터 10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A라는 주택도 A라는 주택도 10년을 갖고 있었고 B라는 주택도 10년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준공공 임대를 내는 순간부터 또 10년을 보유하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계셨던 거는 70% 공제가 되거든요. 장기부여 특별공제 70%가 되는데 요때 기준시가가 있을 것이고 이때 기준시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년 뒤에 매각하는 기준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각하는 금액분에 이 기준시가를 안 보내가지고 차익을 계산을 해요. 차익을 계산을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훔쳐서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야 될 건 내야 돼요. 그렇죠? 네.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예. 임대사업자 등록이에요. 지금 이렇게 땅을 파서 지금 하는 거는 그 순간은 폐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폐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조합원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주택이 아니죠. 근데 세법상 다주택자 판정에는 주택으로 들어가요. 세법상 다주택자 판정에서는 주택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최대한 많이 거둘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고, 그러니까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돼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안 봐요. 안 보는데 기존 주택 내 주택을 팔려고 하잖아. 내가 이거는 주택으로 등록도 못하게 해놓고서 그럼 주택이 아닌데 내 주택을 팔 땐 또 주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개인이 불리하게 우리나라는 법은 만들어요. 세법은.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를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는 입주하기 전에는 일반과세잖아요. 입주하기 전에는 중과세가 없어요. 권리가 때문에. 예, 권리기 때문에. 예. 또 무슨 말인지 다들 모르시죠? 예? 저 알면서 왜 왔어요? 지금 많이 아시는구만. 또 저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 확인하러 왔죠? 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또 확인하려고 온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하러 오신 거야.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주택을 갖고 있고 B라는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중과가 되죠?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예요. 주택을 팔 때. 근데 우리가 A라는 주택을 팔 때는 얘가 입주권이지만 주택으로 봐요. 입주권이지만 주택으로 받고 얘를 주택을 팔면은 플러스 중과가 돼, 10%가. 근데 얘를 팔 때는 그냥 기본 세율이에요. 입주권을 팔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별로인데 왜 팔아고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 설명들이 이제 쭉 이제 그러면 저기 다주택자인데 그 조정 대상 지역에도 주택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외에도 주택이 있을 때 네. 읍면군에 들어가 있는 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아니, 그 예를 들면 평택인데 네. 그럼 평택 거를 팔았을 때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중간 예. 대상이 안 돼요. 예. 세무가 궁금하세요? 세무가 궁금하시는 분들은 세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요건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무가 궁금하시려면 집이 현재 많아야 돼. 현재가 많으신 분들은 세무 질문을 좀 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집을 갖고 있을 건데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들은 하지 마.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핵이나 해, 핵이나. 예?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뭐 제가 몰라서 안 가르치다는 게 아니라 서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실행도 안 해보고, 그죠? 이 세무사만큼은 제가, 이 세무사가 뭐 법인에 대한 건 저보다 많이 알겠지만은, 이 부동산 시장 쪽에서도 뭐 웬만한 건 알고는 있는데, 뭐, 귀찮잖아요. 그쵸? 이런 거 다 하기에. 여하튼 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시작할까요, 이제? 네. 궁금한 게 세무였어요, 다? 아니요. 그래,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 점검하면 가격 하락했으면 좋겠냐, 그죠? 하락하면 과연 살 수 있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거는 반복돼요. 호황의 끝은 규제예요, 지금. 그죠? 호황의 끝은 규제고, 규제가 되면 불황이 시작되겠죠, 그쵸? 불황의 끝은 또 완화예요. 항상. 그러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냐라는 거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안정이 목적이에요. 안정.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돈으로 환가된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돈 되게 많이 오른 사람들 중에 안 오른 사람들이 듣기 제일 싫은 말이 뭐예요? 너 되게 많이 올라서 좋겠다. 에이, 팔아야 돈이지. 확 짜증나죠? 네? 확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많이 오르면은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부자 된 것 같고, 좀 떨어지면은 본인이 가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은요, 부동산 경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얼어버려요. 왜냐면은 다 가난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고점만 생각하지 옛날보다 더 벌었는데 좀 떨어지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지금 집들 다 최고가를 치고 있어요. 최고가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 상실해요. 상실해. 다. 그죠? 여러분들 집들 집 갖고 계신 분들 다 올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핵심 지역분들보다 덜 올라서 이사를 못 가는 것 뿐이지. 팔면 갈 데가 없는 게 문제지 안 올랐다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그야말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고 늘어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한정적인 자산들은 원래 투기 수단으로 쓰여져요. 한정적인 자산들은. 우리 그림 같은 것도 화가가 죽으면 가격이 급등해버리죠. 그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은 원래 투기 목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건 일반적인 이성적인 거랑 사람들에 대한 욕구랑 그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토지 소유 욕구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 그죠? 벌써 졸리십니까? 벌써 졸리세요? 아니 뭐 제가 뭐 교주로 보이세요?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 문 열까요? 춥게 해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불황의 끝은 이제 완화라고 보고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그래서 지금 규제를 하면 어떤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날까요? 재건축 초과이동 환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게 되고, 뭐 토지 공개념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개발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초과이득 부분이라든지 택지 초과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해버리면 개발 자체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겠죠. 개발이 안 일어나면
또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갈 거예요. 아마.